다사다난했던 2024년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KBS 부산방송총국은 분야별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연말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총선에서 탄핵 정국까지 요동쳤던 지역 정치권의 지난 1년을 짚어봅니다. 황형규 기자입니다. 치열한 진영 대결로 치러진 22대 총선. 국민의힘은 힘 있는 여당으로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국정 안정론을.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산 시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부산을 후퇴시켰다며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 그리고 무관심한 정권에 대해서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소야대로 끝난 전국 총선 결과와 달리 부산에선 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격전지 낙동강 벨트에서 단 한 곳을 지키는 데 그치며 부산 민심을 얻는 데 실패한 민주당은 여야 협치를 넘어 일치를 강조했고, 정치는 좀 선을 긋고 지역 정책 현안에 좀 중점을 두는 그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하나같이 소통과 협치의 정치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설득을 하고.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공방 속에 국회는 공회전을 거듭했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현안 해결은 또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권은 비상계엄 발령 사태 뒤 경랑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은 탄핵 정국 속에 침묵했고, 연일 탄핵 촉구 집회와 시국 선언이 이어지는 등 지역 민심도 들끓었습니다. 시민이 정치를 나의 일상, 그다음에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권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당리당략을 취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지역 정치권도 갈등만 이어오다 민생을 우선하겠다던 선거 때 약속은 또 헛구호에 그치게 됐습니다. 성난 민심을 달랠 정치권의 신뢰회복과 협치가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올여름 부산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극한 폭염으로 부산도 최악의 더위를 기록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폭염 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연말 기획보도 오늘은 폭염 재난에 대해서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여름 부산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정점을 찍은 건 34.9도를 기록한 지난 8월 말. 기온도 기온이지만 무엇보다 폭염 지속 기간이 길었습니다. 9월까지 최고 체감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며 올여름 폭염 일수는 22일, 열대야도 55일로 기상 관측 이래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두 개의 고기압이 동시에 머무르면서 맑은 날이 이어져 기온이 오르고 강수가 적었습니다. 특히 해안가를 낀 부산은 습도가 높아 시민들이 체감하는 더위가 더욱 극심했습니다. 너무 덥고 지금 조금만 걸어도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걸어 다니기가 조금 힘들 정도인 것 같아요. 공기가 너무 습해서 숨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한국환경연구원은 2060년까지 부산에서만 최대 8만 5천 명의 노령층이 폭염으로 조기 사망하고 33조 5천여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폭염 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도 대책은 해마다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만든 대책은 대부분 비슷했고, 심지어 더위 취약계층을 돌보는 재난도우미는 공무원과 지역 자율방재단에 맡겨만 놨을 뿐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치단체는 매년 4, 5월쯤 폭염 종합 대책을 내놓는데 이제라도 지역별 더위 양상과 피해 특성 등에 대해 먼저 분석하고 맞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해양성 기후도 있고 그리고 원도심의 쪽방촌 같은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고 또 현재 부산에서는 전체 10분의 1 수준인 36개 의료기관을 방문한 온열 질환자만 집계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폭염의 심각성과 피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집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박형준 시장이 국회 천막농성까지 벌이며 사활을 걸었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결국 탄핵 정국에 막혀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밖에도 굵직한 부산 현안 상당수가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는데요. 올해 부산시정의 현안 성적 이희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최우선 역점 사업으로 밀어붙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부산 여야 정치권 공동 발의로 청신호가 켜지는가 했지만 처리는 지지부진합니다. 급기야 박형준 시장이 국회 앞 천막 농성까지 벌이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지만 탄핵 정국에 결국 동력을 잃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현안으로 챙겼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역시 야당의 반대로 3년째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따른 에어부산 존치 문제도 해사법원 부산 설치 문제도 지금으로선 마땅한 해법이 없습니다. 국회의 기능이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정치적 합의로 풀어야 할 부산 지역 현안 대다수가 진전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중앙 정치에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의 어떤 존재감, 역할이 굉장히 미비하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부산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으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국제도시 평가와 국제금융센터 지수 등에서 각각 아시아 2위, 세계 25위로 가치를 인정받고 전국에서 아동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도시로 평가받는 등 대외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인 점은 성과로 분석됩니다. 또 지속적인 투자 유치와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전국 평균보다 높은 47%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부산의 그 시민들의 삶의 질의 각 영역에서의 지표들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향한 길은 지금 계속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 악재 속에서도 부산시정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새해 지지부진한 부산의 역점 사업들이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략을 재정비하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기획보도 오늘은 부산에서 발생한 이딴 대형 땅거지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원인 조사에 이어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시민 불안을 해소할 보다 면밀한 제도적 뒷받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올해 부산에서 발생한 공식적인 땅거짐은 모두 19건. 이 중 7건이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시기 3건의 이딴 땅거짐은 최대 너비 8m, 깊이 5m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였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부족해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장마철이 한 6개월 넘었다는데 비가 온다면은 원래처럼 이런 현상이 또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석 달 이상 걸린 1차 원인 조사 결과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많은 비와 연약지만 노후된 지하 매립물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애매한 결론도 내렸습니다. 지반이 약한 건 더 걱정이죠. 혹시 철도공사에서 많이 파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그걸 잡으면 되는데. 차수벽 강화 등의 대책은 내놨지만 땅거짐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평소 지하 탐사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부산시 보유 지표2가 레이더 차는 한 대에 불과하고 그마저 지하 1.5m까지만 탐사가 가능합니다. 1차원 영상 촬영밖에 되지 않는 장비입니다. 장비의 숫자를 좀 더 증가시키고요. 여기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상하단선 공사의 경우 지하 굴착 공사 시 안전 영향평가를 사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법 적용마저 받지 않는 상황.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합니다. 지하안전특별법
이 반려되기 이전에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염두에 두면서 한 번 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최근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땅 꺼짐은 모두 79건. 전국에서 경기도와 광주 다음으로 많습니다. 시민 불안을 잠재울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네,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기획보도 그 마지막 순서로 부산 지역 경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 이른바 3고 현상으로 특히 서민들 삶이 어려운 한 해였는데요. 하반기 물가 안정과 소비 심리가 다소 살아나는 듯 했지만 연말 정치 혼돈 속에 경제 회생의 희망은 다시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을 맞아 북적여야 할 시장 골목이 한산합니다. 국제시장에서 50년 넘게 속옷 장사를 해온 최종락 씨. 올해 특히 심각한 내수 침체를 시장 현장에서 몸소 느꼈습니다. 아예 장사 안 되지. 장사를 한 50몇 년 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 해는 처음이거든. 아니 뭐 우리뿐 안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장이 다 그래.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1월까지 부산 소상공인의 평균 경기 체감 지수는 59.6, 지난해 같은 기간 63.5보다 훨씬 낮습니다. 시장 곳곳에 임대를 내붙인 빈 상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3고 현상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며 폐업도 증가했습니다. 수입 물가도 올라가고 생활 물가도 많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고, 그에 따라서 올해 부산 지역의 소상공인 숫자가 급감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부산의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초 21%대였지만 올해 3, 4분기에는 1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퇴출, 전업 및 신규 진입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소비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극심한 내수 부진 속에서도 자동차와 조선업 등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약진을 이어가며 제조업 생산 지수는 100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금리와 이제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서 기업이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런 투자나 어떤 새로운 이런 시도를 하기에는 좀 여의치 않은 한 해였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실물 경제 안정과 더불어 서민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